78년 만에 고국의 땅으로 돌아온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이 잠시 후입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거행됩니다. 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광복절인 지난 15일 카자흐스탄에서 국내로 봉환돼 오늘 대전현충원에서 영면하게 되는데요. 오늘 이 시간 한시준 독립기념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뵀던 분인데 여기서 다시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그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이제 많은 예우를 받으면서 봉환이 됐고 오늘 국립현충원으로 갑니다. 네. 근데 광복절날 우리가 이제 맞이할 수 있었잖아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제 매년 그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그 독립에 대한 의미도 새기고 하는데 네. 참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홍범도 장군처럼 그러니까 독립을 위해서 아주 헌신하신 분들 그 중에서도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무장 항쟁에서 아주 예. 큰 지도자로 역할하셨던 분이시잖아요. 예. 이제 그분의 유해가 이제 광복절을 맞아서 국내로 봉환돼서 엄청나게 다행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예. 의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홍범도 장군의 유해 대전현충원에 안장하게 되는데 이게 가지는 의미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제 언론에서 보통 홍범도 장군이 73년 만에 이제 귀환한다고 장군의 귀환 그렇게 이제 해서 78년, 예. 하더라고요. 이제 7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분이 43년도에 돌아가셔서 예. 73년인데 실제로 고국을 떠난 것은 1908년이죠. 네. 그 후에는 고국 땅을 못 밟아보셨는데 그러네요. 그렇게 따지면 아마 113년 만에 이제 고국 땅에 돌아오신 겁니다. 예, 그러네요. 훨씬 더 길군요. 그리고 봉오동 전투에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익히 잘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봉오동 전투 101년 만이고요. 근데 홍범도 장군이 저희가 역사책에서는 배웠지만 그 이상으로는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홍범도 장군은 우리나라 그 한일 독립운동의 핵심이 예. 무장투쟁이잖아요. 그 무장투쟁을 이끌었던 아주 대표적인 지도자죠. 네. 그게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 제일 처음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일반 백성들이 의병을 조직해서 일제하고 싸웠잖아요. 예. 그 아주 의병장으로 특히 함경도 지방에서 포스트를 조직해서 일본과 싸웠던 의병장으로 유명했던 분이죠. 예. 그 의병장으로 유명했던 분은 저분이 그 포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의병을 해가지고 일본군을 수차게 무찌르고 일본군이 엄청나게 홍범도 장군한테 당했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을 일본 쪽에서 그 비장 나를 빗자 써가지고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별명이 의병할 때 나르는 홍범도였습니다. 예. 또 그리고 이제 그 의병들이 만주 지역으로 가서 예. 거기서 독립군을 편성해서 네네. 일제와 항전을 네네. 했잖아요. 그 독립군의 대표적인 지도자가 홍범도 장군이죠. 일본에서도 그래서 굉장히 주시하고 신경 쓰는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나르는 홍범도라고 별명을 붙였으니까. 그렇군요. 예. 예. 그런 홍범도 장군이었던 만큼 오래 전부터 송환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유해 송환을 위한 노력은 언제부터 정확히 시작이 된 겁니까? 카자흐스탄에 계셨지만 그쪽이 우리하고 그 수교한 게 1992년인가 그래요. 네. 이제 수교 이후에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예. 그래서 이제 국내로 봉환해 오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이제 뭐 홍범도 장군이 그 평양 출신이세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하고 관계도 있고 또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잘 안 됐다가 저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예. 했죠. 예. 그래서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가 2014년부터 현지에 가가지고 아마 유해를 봉환해 오려고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썼고 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카자흐스탄에 직접 방문하셨을 때 카자흐스탄 대통령한테 유해 봉환을 직접 건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루어졌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화면이 이제 홍범도 장군 봉환식이 열리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유해가 카자흐스탄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그 영상, 귀환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예. 말씀을
해 주신 것처럼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래도 유해 봉환이 이루어지게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결정적인 이 장면 멋있었어요. 예. 그 우리 공군 전투기들이 다 이제 호의를 해서 같이 모셔온 거잖아요. 이런 극진한 예우를 뭐 당연히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이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순국하신 분들을 이제 유해를 봉환해오는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뭐 상해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네. 분들을 국내로 모셔왔는데 아마 홍범도 장군처럼 저렇게 비행기가 호위하면서 네. 그렇게 모셔온 것은 처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도착해서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이제 봉환식을 마치고 다시 국립대전현충원으로 보내드리기 직전에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장군의 귀환이라는 이름으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에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에서 안장식이 진행이 지금 됩니다. 홍범도 자, 장군 유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입장하고 이제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모두 입장 자리에서 및 개식이 일어나 주시기 시작이 바랍니다. 됐습니다.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868년입니다. 1895년에 항일운동을 시작했고 1920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독립운동을 한 이후에 1943년 현재에서 돌아가시고 예. 이제 봉환식을 우리가 했었고요. 오늘 현충원에 안장을 하게 됩니다. 예.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에서 활약을 보여줬던 홍범도 장군 순국 후에 무려 78년 만에 보국으로 돌아오게 됐고요. 예. 오늘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안장식이 열리게 홍범도 장군님의 되는 양력을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1868년 8월 27일 출생한 홍범도 장군님은 1920년 대한 독립군 결성, 봉오동 전투 승리의 주역으로 활약하셨습니다. 이후 1943년 10월 25일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서 서거하신 홍범도 장군. 2021년 오늘 국민 모두의 염원과 함께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안장식을 예. 유해가 입장을 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기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군의 귀환, 경건한 마음으로 안장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네. 장군의 태극기를 바라봐 귀환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뭔가 뭉클하고 묵직한 묻게 돼요. 마음도 있고요. 그리고 경례. 드디어 오셨구나. 근데 너무 오시는 데까지 오래 걸렸구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까지 들어요. 네.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해에서 중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돌아가신 그런 독립운동가들이 많으시죠. 예. 이제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묘를 찾아서 유해를 국내로 봉환해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중국, 미국, 또 러시아 지역, 심지어는 유럽 지역에서도 독립유공자들의 유해를 발굴해서 국내로 모셔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예. 이제 그 중에 애국가를 홍범도 장군 제창하겠습니다. 같은 경우는 참 영상에 애절하고 그런 면이 많이 있죠. 예.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독립운동의 큰 지도자가 강제 이주를 당해서 크즐오르다에 가서 참 어렵게 사시고 네. 그래서 말년도 참 이렇게 어쩌면 좀 불행하게 그렇게 돌아가신 것도 있고 그래서 마음이 참 애절한데 네. 그분을 그래도 국내로 이렇게 모셔다가
대전의 국립현충원에 모실 수 있게 돼서 예. 대한민국 정부로서도 아마 큰 위안이 되고 또 예. 후손으로서 할 일을 아마 크게 잘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아마 이런 홍범도 장군인데 어쩌다가 머나먼 타국 땅 카자흐스탄에 묻히게 되셨을까 이런 부분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앞서 이주 정책을 좀 말씀해 주셨어요. 좀 더 자세히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 홍범도 장군이 만주에서 이제 독립군 봉오동 손살리 전투하시고 네. 1921년에 이제 러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제 거기로 넘어가셔서 거기 일크츠크라고 하는 데 계시다가 거기서 이제 연해주로 가셔서 활동을 하셨죠. 근데 1937년에 그 러시아의 스탈린 정권에서 네. 연해주에 있던 한국인들 한 18만 정도를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홍범도 장군도 그때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돼서 예. 예. 그 카자흐스탄에 그 크즐 오르다 거기에 정착해서 네. 거기서 사셨죠. 그 전에는 가족들이 다 어머니는 태어나자마자 돌아가시고 아버지도 어릴 때 돌아가시고 자식들과 부인도 독립운동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예, 예. 그러니까 혼자 계신 상태에서 이제 카자흐스탄 쪽으로 가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홍범도 장군이 아주 그 비난하는 가정에서 참 어렵게 태어나셔서 네. 이제 금강산에 들어가서 그 절에 예. 들어가서 저렇게 스님처럼 이렇게 돼 있었죠. 그때 예. 이제 절에서 그 부인되는 이 묘사를 만났는데 예. 그 후에 홍범도 장군이 이제 함경도에서 의병장으로 활동하잖아요. 일본 경찰이 그 홍범도 장군 부인을 잡아서 취조도 하고 고문도 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홍범도 장군 부인은 그래가지고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끝까지 남편을 뭐 같이 있는 지역도 말하지 않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항복하라 이렇게 권유하지도 않고 그냥 나를 죽여라 예, 예.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또 홍범도 장군이 아들이 둘이 네. 계셨는데 예. 그 아들 둘도 마찬가지로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일본을 하고 전투 중에 그래서 순국하시고 그러셨습니다. 예. 그래서 가족이 아무도 없으시죠. 그러네요. 예.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 독립 이후에 카자흐스탄 고려인 사회에서 또 정신적으로 구심점 역할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고려인들에게 좀 어떤 인물로 기억이 되고 있을까요? 이제 그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데 갔을 때는 저 러시아 정부로부터 한국인들이 일본의 그런 앞잡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 때문에 예. 스탈린이 연해주에 있는 한국인들을 다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킨 거거든요. 예. 눈앞에 보이지 않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카자흐스탄에 갔을 때도 러시아로부터 그런 의심을 받을 텐데 이제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걸 하기 위한 것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예. 거기서 극장을 만들어서 그 의병들이라고 하는 그래서 홍범도 장군이 실제로 의병으로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던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일본의 앞잡이가 아니라 일본하고 이렇게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다. 그런 연극을 만들어서 공연을 했죠. 그래서 그 주제가 홍범도 장군이고 예. 나중에는 그걸 그 연극 이름을 홍범도라고 아, 그래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 그러니까 연해주 지역이 아주 상징처럼 또 연해주 지역 그 카자흐스탄 가 있는 한국인들의 그런 중심처럼 돼 있는 것이죠. 그게 근데 그때의 기억이 후세까지 전해지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번에 우리로서는 너무 후손으로서는 너무 반갑고 이렇게 맞이할 수 있는 상황이 너무 좋은데 헌화, 카자흐스탄에 계신 고려인 분들은 이번에 이 대통령 유해가 대통령께서 한국으로 온 거에 대해서 많은 이동하시겠습니다. 섭섭함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 카자흐스탄 그 지역에 있었던 지금 우리 고려인 동포들 예. 이분들은 아마 엄청나게 허전할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 무덤이라도 홍범도 장군의 무덤이 거기 있으면 네. 정신적으로도 자기들 중심 역할을 할 텐데 예. 이제 그게 고국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좀 그런 상실감이 있을 테죠. 예. 그렇지만 저 다행인 것은 유해는 모셔오지만 홍범도 장군이 계시던 그곳은 그대로 헌화에는 현상 유지를 해서 복원해 놓는 장군님을 것으로 기리는 그렇게 결정을 대한민국 했습니다. 국민과 지금 대통령과 대통령 고려인분들의 마음을 부인이 담아 국화와 헌화와 카네이션을 분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바치겠습니다. 예. 집내관이 건네는 장갑을 착용하고 헌화를 하기 위해서 임시 안치단 전면으로 향한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카네이션과 국화를 함께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을 상징한 꽃으로 헌화를 했고요. 지금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헌화에는 홍범도 장군님을 기리는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카자흐스탄 고려인들의 마음을 담아서 국화와 카네이션을 헌화를 했고요. 분향하는 장면까지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독립운동을 했고 해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에 대한 그 봉환 노력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정부에서 그걸 담당하는 부처가 국가보훈처죠. 예. 그래서 국가보훈처에서 지금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의 그런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을 계속 찾고 예. 또 찾으면 국내로 봉안해오고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과 순국 선언에 저희가 대한 앞서 문명을 이제 올리겠습니다. 잠시 이야기를 했지만 일동, 홍범도 장군 하면 또 봉오동 전투 그리고 청산리 대첩을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 독립운동사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가 이제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라고 한 것은 교과서에서도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1910년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겨서 독립운동을 할 때 독립운동가들의 그 가장 큰 전략은 독립군을 편성해서 일본군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독립군을 편성을 해서 일본군, 그러니까 일본의 국가의 정규군하고 예. 독립군하고 실제로 전투를 치렀던 것이 제일 첫 전투가 봉오동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한 4개월 후에 독립군하고 일본군의 정규군하고 다시 두 번째로 전투를 벌인 것이 청산리 전투. 네. 그래서 그 봉오동 청산리 전투가 그래서 우리한테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거의 딱 이어진 전투가 그게 두 전투가 됐군요. 그렇죠. 1920년 6월 달에 예. 봉오동에서 전투가 있었고 거기서 일본군이 대통령 패했잖아요. 내분께서는 이제 패했으니 일본군이 일본군은 일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패하면 꼭 모두 보복을 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예. 바랍니다. 그래서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들한테 패하고 네. 그리고 이제 만주 지역에 있는 독립군들을 오직 자기들이 가서 조국의 완전히 싹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치며 커버하겠다. 예. 그런 작전 계획을 대한민국이 세우죠. 끝내 그래서 이제 이길 일본군이 것이라는 들어왔는데 희망을 예. 그래서 남겨주신 그 독립군하고 홍범도 장군. 만주 지역에 들어온 일본군하고 다시 만난 항일 것이 독립전쟁의 청산리입니다. 영웅 그렇군요. 그 청산리 전투는 1920년 10월 달이고 한 4달 차. 홍범도 예. 장군님의 발자취가 담긴 일대기 영상을 대전 함께 보시겠습니다. 국립현충원에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영상을 틀어줍니다. 저희도 같이 볼까요? 한 장의 태극기. 여기엔 일본군을 상대로 독립군이 거둔 첫 승전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대한민국 독립운동사를 길이빚는 위대한 승리, 봉오동 전투. 그 중심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여천 홍범도 장군이 있습니다. 이영만리 만주 땅에서 조국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그 나라의 역사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1895년) 일제가 자행한 명성황후 시해 사건은 홍범도의 인생을 뒤바꿔 놓습니다. 머슴 출신인 그는 일제에 항거하기 위해 스스로 의병을 일으켰는데 뛰어난 사격술과 신출귀몰한 유격전술 덕에 관북 지역에선 나르는 장군이라 불리며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 노랫말처럼 말이죠. 일제의 나라를 빼앗기자 홍범도는 만주와 연해주에서 독립전쟁의 기틀을 닦았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에 올라 조국의 운명을 건 역사적인 전투를 준비합니다. 경신년 6월 만주 봉오동에 결전의 날이 밝아옵니다. 상대는 독립군 토벌을 위해 편성된 일본군 정예부대 월강 추격대대. 봉오동 골짜기에 매복한 독립군 연합부대는 봉오동 상천으로 일본군을 서서히 유인합니다. 이윽고 정막을 깨는 외침. 홍범도 부대의 공격을 시작으로 동, 서, 북 3면에서 협공을 퍼붓자
일본군의 전열이 무너집니다. 최강을 자랑하던 월강 추격대대는 독립군의 포 잃은 채 반격에 실패하며 완전히 패퇴하고 맙니다. 1920년 6월 7일 봉오동에서 벌어진 이날의 전투는 대한민국 독립군의 역사적인 첫 승리로 기록됩니다. 넉 달 뒤 기세가 오른 독립군은 보복전에 나선 일본군을 청산리 전투에서 다시 한번 크게 무찌릅니다. 백야 김좌진과 함께 청산리에서도 승전에 큰 공을 세운 홍범도는 독립군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간도 참변을 일으키며 일제의 무자비한 탄압이 시작됐고 홍범도의 항일 무장 투쟁은 시련을 맞게 됩니다. 소련의 강제 이주 정책으로 비극적인 말년을 보내면서도 조국 독립의 의지를 불태웠던 홍범도는 1943년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머나먼 타국 땅에서 눈을 감습니다. 그러나 영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강인한 기백을 담은 잠수함이 우리 바다를 지키고 있고 육군 사관학교에 세워진 홍범도상은 우리 군의 뿌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잠든 카자흐스탄에서도 홍범도의 일대기를 무대에 올려 영웅의 삶을 조명하고 있으며 홍범도 거리를 만들어 글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바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 꿈에 그리던 독립된 조국이 안기게 될 그의 모습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자랑스러운 전승의 역사를 만들어간 봉오동 전투의 수많은 이름 없는 영웅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다음은 대통령께서 추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동포 여러분, 3.1 독립운동의 정신 위에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0년을 독립전쟁의 원년으로 선포했습니다. 그에 치러진 독립전쟁 1회전, 독립전쟁 첫 승리라고 불렸던 봉오동 전투와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 청산리 대첩을 이끌었던 독립전쟁의 영웅,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오늘 마침내 고국 산천에 몸을 누이십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0일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장군이 안식을 취할 이곳 국립대전 현충원에는 많은 애국지사들이 잠들어 계십니다. 지난 2019년 카자흐스탄에서 먼저 조국으로 돌아오신 황운정 지사 부부, 장군과 함께 봉오동 전투에서 싸웠던 이화일, 박성길 지사, 청산리 전투에서 함께 싸웠던 김은서, 이경재, 이장영, 홍충희 지사가 잠들어 계십니다. 장군을 이곳에 모시며 선열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기 하나로 모여든 무명의 청년들과 간도 지역으로 이주한 수십만 동포들이 승리의 주역이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는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서름을 싣고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3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 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장군은 독립전쟁의 전투에서 많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망명지 연해주에서 17만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머나먼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1937년 9월 극동에서 출발한 열차가 처음 도착한 곳은 카자흐스탄 우슈토베였습니다. 당시 카자흐스탄도 대기근을 겪은 직후에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국민들은 자신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꺼이 고려인 동포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따뜻하게 품어주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의 강인한 정신을 이어받은 고려인 동포 1세대는 정착 초기의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궈냈습니다. 척박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처음으로 논농사를 시작하여 벼 재배의 국방 한계선을 끌어올렸습니다. 장군은 중앙아시아 고려인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고 중앙아시아인들은 고려인들의 건면함에 크게 감동받았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은 민족의 자부심과 정체성을 지키면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나라들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작가와 예술가들은 모국어를 지키며 우리 문화와 예술을 이어갔고 카자흐스탄에서만 460명의 석박사, 68명의 노동영웅, 150여 명의 공훈 근로자를 비롯해 정치, 경제, 문화, 과학, 기술 등 사회 모든 분야에서 존경받는 많은 인재들을 배출했습니다. 장군의 불굴의 무장투쟁은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1800톤급 잠수함 홍범도함은 긍지와 함께 필승의 신념으로 동해 앞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2018년 99주년 3.1전을 기념해 생도들이 훈련에 사용한 탄피 300kg으로 장군을 비롯한 독립영웅들의 흉상을 육사교정에 세웠습니다. 신흥무관학교 설립자 이회영 선생과 홍범도, 김자진, 지청천, 이범석 장군의 숭고한 애국정신 위에서 대한민국은 종합군사력 세계 6위의 군사강국으로 자주국방의 꿈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내외 동포 여러분, 장군은 우리 민족 모두의 영웅이며 자부심입니다.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거절 오르다에 조성된 홍범도 거리와 공원모역을 찾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에 있는 장군의 묘역 관리 등 고려인 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되돌아보며 보란듯이 잘 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제대로 밝히고 독립유공자들과 후손들을 제대로 예우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아직도 조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애국지사들이 많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독립운동가들이 많으며 가려진 독립운동의 역사가 많습니다. 10권 분량의 홍범도 대하스사시를 완결한 바 있는 이동순 시인은 이제야 긴 여행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온 장군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 홍범도 고국 강토에 돌아왔네. 저 멀리 바람찬 중앙아시아 빈들에 잠든 지 78년 만일세. 내 고국 땅에 두 무릎 꿇고 구부려 흙냄새 맡아보네. 가만히 입술도 대어보네. 고향 흙에 뜨거운 눈물 뚝뚝 떨어지네. 우리는 수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이뤘고 드디어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입니다.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홍범도 장군님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추모사를 들어보셨습니다. 네. 추모사 내용에서 추념사 내용에서 말씀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장군의 불굴의 무장 투쟁이 강한 국방력의 뿌리가 되었다. 실제로 홍범도 함이 동해 장군님의 앞바다를 유해를 지키고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전투기들이 호위를 해줬고 저는 이번 네, 임무에 한번 대한 들어보죠. 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홍범도 장군에게 감사의 마음을 제가 전하는 카자흐스탄 국민의 크즈로르다 공항에서 모습입니다. 운구를 지휘하면서 리프트가 항공기로 올라갈 때에는 만감이 교차하면서 순간 감정을 주체 못하고 저도 모르게 울컥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무장투쟁으로 독립운동의 중추 역할을 하신 대선배님들을 늦게나마 모시게 돼서 감개에 무량합니다. 우리는 지난 쓰라리가 아팠던 동안의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 오늘과 내일의 대비하는 자세를 새삼 다짐해야 할 겁니다. 대한의 독립을 위해서 투쟁하셨던 홍범도 장군을 모시게 됐습니다. 이 일에 도움을 주신 카자흐스탄 정부, 우리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민의 영혼이었던 홍범도 장군 유해의 국내 공안이 카자흐스탄에서 이번에 지금 말씀한 것처럼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유해를 우리나라까지 모셔오는데 굉장히 협조를 잘 했나 봐요. 사회에도 감사의 뜻을 지금 전합니다. 카자흐스탄 정부가 참 큰 결심을 한 것이죠. 또 이제 지금 이름은 지금 잘 안 알려졌지만 그걸 모셔올 수 있었던 데는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가 그동안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여러 가지 많은 활동도 하고 또는 교섭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 우원식 지금 현재는 우원식 국회의원이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 회장이시고 그 전에는 그 이종찬 전 국정원장 이분이 홍범도 장군 기념 사업회 회장을 맡아서 카자흐스탄에 직접 가가지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그런 유해를 어떻게 봉안해 올지라고 하는 것을 현지 카자흐스탄 정부하고도 상당히 논의가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언급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모셔 올 수 있어서 기쁘다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봉오동 전투 100주년을 기념해서 모셔 오려고 했는데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또 못 오게 된 거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문재인 홍범도 대통령께서 장군님의 카자흐스탄을 직접 숭고한 방문하셔서 네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합 문제를 직접 카자흐스탄 대통령한테 홍범도함 얘기를 하고 승조원으로서 예. 협조를 얻어서 임무를 완수하겠습니다. 아마 작년에 모셔오도록 돼 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이번에 이제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직접 방한을 하셨잖아요. 예. 이제 방한하실 이어서 때 예. 홍범도 장군 유해를 같이 홍범도 모시고 장군님과 모든 영웅들께 바치는 추모 공연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추모곡은 가수 하현상님의 안장식을 곡 지금 보고 있는데 바람이 어제는 또 홍범도 장군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대한민국의 받지 독립을 위해 않았습니까? 이건 네. 또 어떤 의미가 함께 싸웠던 있을까요? 동지들을 위해 그래서 이 대한민국 낯선 정부는 땅에서 독립운동을 그리워한 하신 분들에 고려인들을 대해서 위해 대한민국 지도자로서 건국 훈장이라고 하는 걸 또 다 추서를 따뜻한 하죠. 아버지로서 그래서 이제 함께 독립운동에 해주셨던 아주 그 공적이 우리의 있으신 것에 따라서 하는데 이제는 대략 등급이 한 저희가 5등급 정도가 장군님의 됩니다. 바람이 되어 제일 이제 우리 최고 조국 등급이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장, 지켜나가겠다는 그다음에 이제 다짐을 담아 대통령장, 준비했습니다. 그다음에 독립장, 함께 애국장, 애족장 감상하시겠습니다. 그런데 홍범도 장군은 두 번째 등급인 대통령장을 받으셨죠. 예. 근데 이제 이번에 유해를 모셔오면서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홍범도 장군은 최고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수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대통령장을 먼저 추서 받았을 때는 1960년대인가요? 그렇죠. 62년일 겁니다. 예. 그때 받고 이번에 다시 가장 큰 훈장인 대한민국장을 추서했다는 의미는 다시 한번 그 업적을 보니까 아 이거 너무 훌륭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우리나라 독립운동 특히 그 항일 무장 투쟁에서는 예. 홍범도 장군이 대표적인 분이시니까 네. 아마 이제 그런 상징성 때문에 그 훈장의 최고 등급인 예. 대한민국장을 별도로 수여하는 걸로. 네. 그럼 지금 현재 홍범도 장군의 뭐 자손이라든가 가족은 계신가요? 홍범도 장군의 후손이 없으시죠. 아 그렇나요? 홍범도 장군은 이제 고향이 평양이시고 예. 또 그 부인 아들들이 다 독립운동 과정에서 또 아들들도 실제로 의병항쟁 과정에서 일제한테 총탄에 맞아서 순국하시고 하셨죠. 예. 그래서 가족이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내드리는 화면은 추모 공연의 모습인데요. 가수 하현상이 바람이 되어라는 노래를 바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앞서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 영상을 보기도 했는데 전 눈에 좀 띄었던 게 1910년대 함경도 지역에서 불린 노래의 가사를 보니까 홍범도 장군이 가는 길에는 외적 군대가 막 쓰러진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활약이 좀 어느 정도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홍범도 장군이 그 함경도 지역에서 1907년, 8년 이때 의병을 조직해서 이제 의병장으로 활동하셨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의 의병장의 그 특징은 주로 그 포수들, 예. 총 가진 포수들로 구성이 돼 있는 그런 의병. 그래서 저게 포수 모아 의병부대 결성이 포수들을 모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예. 예. 이게 실제로 총을 가진 포수들로 의병부대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셔서 네. 일본군하고 만나도 물론 무기야 저 포수들이 가지고 있는 총하고 일본군이 가지고 있는 총하고가 비교가 안 되죠. 예. 이제 그렇지만 홍범도 장군이 일본군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산세, 지형을 잘 이용하셨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일본군이 의병들이 유지할 수 있는 고지를 만들어서 일본군을 유인해가지고 예. 그래서 사격을 가해서 일본군을 패퇴시키고 이제 그런 지형을 이용하는 데는 아주 그 탁월했던 그런 예. 능력을 가지셨다고 그럽니다. 아니 체구도 굉장히 건장하시고 키도 거의 2m 정도 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지형지물 사이를 빠르게 이동하면서 나르는 홍범도라는 별명까지 얻을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그 홍범도 의병장이 활동했던 데가 주로 이제 삼수, 갑산 그 지역인데 삼수갑사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조선시대 때 대체로 이렇게 유배를 보내고 했던 데가 삼수갑산 그런 데잖아요. 아주 산이 험악한 데인데 거기 가서 이제 포수들은 산에서 짐승 잡는 사람들 아니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 산의 지형을 잘 알죠. 그래서 지형을 잘 이용해서 일본군을 유인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엄청나게 많이 패해서 예. 일본군에서 여국하면 그 산세가 험한데 여기저기 나타나니까 아마 홍범도 장군을 비장, 나르는 홍범도다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아까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홍범도 거리라는 곳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고려인들에게 정신적 지주라는 점을 그냥 그것만 봐도 바로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길 이름을 정할 때 네. 그런 그 유명한 인물들 이름을 정하잖아요. 예, 예. 뭐 그 테게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바로브스크 가면 그 김 알렉산드라 거리라고 예. 그것도 김 알렉산드라가 한국 사람인데 예. 러시아 혁명에 가담해서 특히 큰 공헌을 세웠던 분이 있죠. 예. 길 이름을 그분 이름을 세웠습니다. 카자흐스탄 현재 저희 독립운동가 분들의 거리가 그래도 꽤 있나 보네요. 카자흐스탄은 아마 홍범도 거리가 아마 유일할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현상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하현상 가수의 추모 공연을 들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광복을 미처 보지 못한 채 네. 지금 이- 국립대전현충원 머나먼 타국에서 홍범도 장군 안장식을 여러분께서 그러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이후에는 장군님이 보여주신 유해가 이제 묘역으로 대한의 독립을 이끌어 운구가 돼서 묘역으로 모시는 대한의 순서 독립은 그리고 국민 하관 모두의 준비를 자부심이 하고 되었으며 태극기를 전달하고 그 또 자부심은 하관하고 허토를 하는 이제 그런 순서들이 대한민국을 넘어 진행이 될 것으로 세계를 보이는데요. 향해 저희가 또 나아가고 중간중간 있습니다. 현장 화면 직접 연결을 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이제 네, 배우 조진웅 씨가 홍범도 지금 장군님의 사회를 유해 보고 있는데 그 묘역으로 독립 모시겠습니다. 운동가 역할을 굉장히 많이 모두 했습니다. 자리에서 이번에 일어나 같이 경건한 유해를 마음으로 모셔오는데도 함께 같이 해주시기 자리를 바랍니다. 했고요. 오늘 안장식도 몸이 같이 불편하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분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예를 표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유해 운구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지금 이 시각 대전현충원,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식이 열리는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이 열리는 현장 화면 보내드리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묘역으로 모시는 대통령 과정을 배우분께서 보내드리고 함께 있습니다. 예, 묘역으로 지금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묘역으로 운구를 하고 있습니다.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제3묘역의 장군 기념사업회 안장이 이사장 될 대한고려인협회 예정입니다. 회장님께서도 함께 네, 이동하시겠습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도 그 뒤를 따라서 이동을 하는 것을 앞서 잠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아 정말 무슨 그 지금까지 쭉 관장님의 말씀도 들으면서 아까 영상도 보니까요 한편의 벅찬 드라마 같다, 영화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그 저희는 계속 표현을 78년 만에 왜냐하면 1943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독립 2년 전에 돌아가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78년 만에 돌아오신 거다 했는데 관장님께서는 그거보다 예. 그렇죠. 홍범도 장군이 고국을 떠나신 것이 1908년 말인데 그 떠나시고 나서 다시 고국 땅을 지금서야 밟으신 거죠. 그러니까 113년 만에 그렇습니다. 밟으셨다. 예. 그 네.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옮겨지고 있고 또 그 뒤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서욱 국방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우원식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그리고 노송달 대한고려인협회장도 함께 이동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화면에 보이고 있네요. 큰 역사, 대한민국의 큰 역사를 오늘 함께 여러분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서 그리고 그 전에 의장대가 만주 연해주에서 하관 준비를 독립운동을 한 관포 태극기를 홍범도 장군. 해체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은 의장대가 하관 준비를 위해서 관포 안장식장에 계신 태극기를 창석자분들께서는 해체하고 있는 무대 모습으로 우측 보이죠. LED를 통해 예, 관을 감싸고 있던 묘역 현장을 태극기를 보실 수 이제 있습니다. 걷고요.
이제 관을 내리는 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태극기가 모두 해체가 완료가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관포 태극기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전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해체가 다 됐네요. 아, 봉환식을 보니까 그 태극기를 세 종류의 태극기를 걸어놨더라고요. 예, 독립운동할 당시의 태극기도 있고요. 지금은 홍범도 장군의 관을 하관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관포 태극기가 대통령에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로 전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해체를 해서 정리를 좀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람은 많이 붑니다만은 이제 날이 어느 정도 괜찮은 상황이라서 다행입니다. 그 관을 감쌌던 저 태극기도 계속 보존이 되나 보죠. 보존을 해야 되죠. 예. 예. 저희가 앞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또 계속적인 활동 덕분에 이번 송환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가 했던 일들 보니까 장군의 일대기를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름 없이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찾아서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예. 홍범도 장군에 대한 학술회의도 물론이고 또 홍범도 장군이 그 카자흐스탄에서 활동했던 그런 내역 이런 것들도 다 조사를 하고 예. 또 특히 그 카자흐스탄 고려극장에서 홍범도를 주제로 한 연극 공연 네. 예. 그것도 지금 거의 다 그 시나리오 이거 다 거의 다 복원을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대통령께서 관포 태극기를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에 전달하시겠습니다. 네, 전달이 됐네요.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회장이 홍범도 장군의 관을 감쌌던 일대기를 태극기를 기록하고 받았습니다. 이름 없이 순국하신 독립운동가분들을 찾아 그들의 업적을 조명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태극기가 넘겨졌고요. 이후에는 이제 유해 하관이 곧 이루어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장군의 귀환이라는 곳 앞에 이제 홍범도 장군이 더 편하게 쉬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이번에 아마 홍범도 장군 위해를 모셔올 때 좀 특징인 것은 이제 다른 독립운동가들은 거의 그 현지의 묘를 발굴해서 화장을 해서 이렇게 모셔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홍범도 장군은 아마 화장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모셔온 것으로. 그렇군요. 지금 이 시각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이 열리고 있는 국립대전현충원의 모습 유해 하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의장대가 이동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관을 위해서 의장대가 이동을 하는 모습이네요. 뒤에 나오는 음악 그대 잘 가라 이런 가사의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의 관이 이제 하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지 완료되었습니다. 78년 만 장군님의 한국을 떠나신 유해를 지 113년 만 하관하겠습니다. 네, 홍범도 장관의 유해가 하관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곳에 계속 잠들어 계시다가 78년 만에 다시 한국
한국에서 자리를 이제 마련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떠나신 지 113년 만에 돌아오신 지금 이 모습 자체가 우리나라의 이제 앞으로도 하나의 역사가 되겠네요. 그렇죠.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 밖에 가서 독립운동 하시던 독립운동 지도자들의 큰 네. 염원이 내가 죽거든 내 뼈를 고국 땅에 묻어다오라고 예. 하는 게 그 해에서 목숨을 바치신 그 독립운동가들의 바람이었죠. 네. 그 대표적으로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도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순 감옥에서 돌아가시면서 예. 이렇게 내 뼈를 해방이 되었던 고국 땅에 갖다 묻어다오. 그 독립운동가들의 염원이 어떻게 하든지 죽어서라도 고국 땅에 묻히고 싶으신 네. 것이죠. 그러니까 그 활동을 하셨을 때도 굉장히 돌아가기도 힘든 상황이었고 그리고 본인이 그렇게 투쟁하다가 먼저 돌아가신 다음이라도 고국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걱정이 많았나 봐요. 예. 그렇죠. 나라가 있을 때는 모르지만 나라가 없을 때는 그 자기 나라 땅이 참 그리운 것이죠. 예. 그래서 내가 죽어서라도 내 뼈라도 내 조국의 땅에 묻히고 싶다. 그런 것이 독립운동가들의 바람이었는데 예. 그래서 지금 홍범도 장군께서 이제 고국의 땅으로 돌아오셔서 네. 고국의 예. 땅에 묻히시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홍범도 장군에게 편히 쉬시라는 인사를 건넸습니다. 예. 저희가 대통령 네 분께서 그 모습을 허토를 위해서 하시겠습니다. 하관이 앞서 이루어졌었고요. 네. 이제는 허토, 봉분에 앞서 흙을 관이에 뿌리는 절차죠.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일단 장갑을 좀 착용을 하고 허토를 할 오늘 것으로 허토할 보입니다. 흙은 예. 이곳 대한민국 그 내용 들어보시죠. 국립대전 현충원의 흙과 카자흐스탄 대통령께서 직접 전달하신 크즐로르다주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합토한 흙입니다. 먼저 대통령께서 예. 허토하시겠습니다. 흙을 관에 이제 뿌리게 되는데요. 들으신 것처럼 카자흐스탄 홍범도 장군의 묘역에 있는 흙과 대한민국의 흙을 네. 같이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다음은 오시면서 여사님께서 또 저 흙을 가지고 허투하시겠습니다. 오셨네요. 네, 그러셨습니다. 예. 예. 그것도 하나하나 정말 섬세하게 잘 챙겨주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글쎄 이번에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오시면서 예. 유해뿐만 아니라 흙뿐만 아니라 네. 또 홍범도 장군하고 관련됐던 자료도 예. 함께 가져오셔서 아, 그래요? 대통령한테 이렇게 기증을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로서는 참 감사한 마음도 있네요. 아 그렇죠, 감사하죠. 예. 그래서 실제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또 이제 감사를 표한 것 같더라고요. 예. 무려 78년 만에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의 안장식 현장 화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꿈에 그리던 조국의 땅에서 영면하신 홍범도 장군님의 영원한 안식과 명복을 빌며 이상으로 홍범도 장군 안장식 장군의 귀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과 시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통령 홍범도 내분께서 장군 먼저 이동하시겠습니다. 돌아가신 지 1946년에 광복을 보지 못하고 2년만 기다리셨으면 볼 수 있었는데 보지 못하고 1943년에 돌아가시고 78년 만에 한국의 땅에 다시 안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을 떠난 지 113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게 된 거거든요. 오늘 쭉 이제 관장님께 역사도 듣고 이렇게 안장식도 보니까 많은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어쨌든지 우리가 반만년 역사 동안 반만년 역사를 유지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빼앗기고 식민지 지배를 받았던 것이 1900년대 초반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 나라를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은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그런 독립운동가들 때문이죠. 우리 후손들이 좀 그것을 기억해서 나라를 되찾는데 공을 하셨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최고의 예우를 하고 우리가 존경을 하고 좀 우리 후손들의
후손들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시준 독립기념관장과 홍범도 장군 안장식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